안녕하세요. 파이썬 크래쉬 챕터 3입니다. 이 챕터 3은 파이썬 크래쉬 시리즈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함수, 딕셔너리, 튜플, 파일 처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챕터 3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파이썬에서만 있는 기능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챕터이니만큼 조금 재밌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볼 텐데요.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만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에서의 함수란요. 일단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인풋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런 것도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프린트, 인풋 사용을 했었죠. 왜? 이게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프린트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했죠? 그렇죠. 모니터에 제가 원하는 것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했었죠.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을 함수라고 하는데요. 프린트, 인풋, 또 뭐가 있었죠? int, str,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내장된 함수들이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전부 다 내장이 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것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수만 잘 이해하셔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래의 실행 결과를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로 만든다면 여기 실행 결과는 오른쪽에 있네요.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을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일단은 이것은 함수로 만든 건 아니에요. 프린트해서 이 더하기 기호를 쭉 썼죠. 그래서 쭉 쓰고 안녕하세요. 파이썬 크래쉬입니다를 프린트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더하기 기호를 쭉 이렇게 똑같이 썼네요. 얘하고 지금 같은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죠. 지금 이 경우에는 같은 코드를 계속해서 중복해서 지금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한 코드이거나 특정한 기능, 조금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라고 일단 우리는 가정을 하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코드는 같은 실행 결과를 가집니다. 물론 이 밑에 줄에 이 더하기 기호가 한 줄이 더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A, B, C, D, E라는 함수를 제가 따로 만들었고요. 이 함수는요. 이렇게 프린트, 이 더하기 기호들을 쭉 프린트를 해주는 것을 제가 함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 A, B, C, D, E라는 함수를 제가 이제 불러서 정확히는 호출한다고 하는데요. 호출 여러 번 호출입니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요. 여러분 훨씬 코드가 이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깔끔하고 오타의 위험도 또는 에러의 위험도 훨씬 적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법을 볼 텐데요. 이 챕터는요. 이 함수 챕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꼭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하시면은 함수 전반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본론으로 가면요. 아래의 코드도 이제 사칙 연산 계산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코드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주는 사칙 연산 계산기 코드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쭉 이렇게 코드로 나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셈 기능, 뺄셈 기능, 곱셈 기능, 나눗셈 기능을 있는데 이것을 한 코드에 쭉 쓰는 게 아니라 이 덧셈 부분을 따로 빼서 함수로 만들고 뺄셈도 따로 빼서 함수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일단 이 전체 코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뺄셈 기능이 고장이 났어.
이 프로그램이 잘 되는데 뺄셈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일일이 볼 게 아니라 이 뺄셈을 해주는 함수만 우리가 고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함수로 많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쪼개는 거죠. 쪼개서 따로따로 이렇게 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함수로 작성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로 선생님께서 너희들이 계산기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누구는 덧셈 기능, 누구는 뺄셈 기능, 누구는 곱셈 기능, 누구는 나눗셈 기능 이렇게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각각 짠 뒤에 그것을 한 코드로 이제 묶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특정한 기능을 하는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코드의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기 코드를 만들었는데 함수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짤 때 그 중에서 뭐 덧셈 기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치면 계산기에서 덧셈 부분의 함수를 빼와서 그 코드에 넣을 수가 있겠죠. 정확히는 그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일단 그러면은 함수를 만드는 법을 한번 볼게요.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 정의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래의 코드는요, 두 개의 값을 전달받아서 합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def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def, 여러분, 뭐겠어요? def? define이겠죠? 정의하다. 제가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 그러고서 그 다음에는 함수 이름을 씁니다. 제가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 이름은 제가 정할 수도 있어요. 뭐 A, B, C라고 해도 되고 한양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일단 변수 이름 짓는 것처럼 함수 이름도 저희가 지을 수 있고요.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라는 게 써 있는데요. 매개 변수라는 건요, 그냥 변수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매개 변수라는 용어가 조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기 싫죠. 이건 좀 그런가? 아무튼 조금 싫죠. 저는 싫은데 매개 변수란 말이. 아무튼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이 함수로 전해주면요, 그 데이터를 담는 공간은 뭐였죠? 그렇죠, 변수죠. 그냥 우리가 썼던 num이라는 변수, 이런 변수들처럼 변수인데요. 그럼 외부로부터 이 함수를 부르면서 이 함수에다가 값을 전해주면은 데이터를 이제 변수에다 받아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데이터에 매개가 되는 변수라고 해서 이것을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알고 보시면 이 매개 변수란 용어도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고서 함수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행할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이것은 우리가 바로 뒤에 배울 내용인데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def 해서 함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함수니까는 이렇게 firs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인데요. 괄호는 있어야 합니다. 함수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 함수는 뭐라고 할까요? 프린트 한양 할까요? 한양이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해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게 함수 정의 끝나는 거예요. 제가 first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define 한 겁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모듈 하면 바로 일단 자동적으로 저장하라고 하죠. 뭐라고 할까요? first라고 할까요? 저장이 됐죠. 그러고서 실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실행이 됐는데 아무것도 뜨질 않네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함수를 정의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함수의 정의란 바로 함수를 그냥 정의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이 같은 말을 계속하는 느낌인데 여러분 말 그대로 함수의 정의란 말 그대로 그냥 정의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함수의 정의란 정의만 하는 것입니다.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를 호출, 그러니까는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함수의 정의란 정의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즉 얘를 실행했잖아요. 그럼 정의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함수를 불러야 합니다. 함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부를 때 뭐 불러요? 이름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함수 이름은 뭐예요? 여기서는 first죠. 그래서 이 함수는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이게 함수의 이름입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럼 끝이고 또 뭔가 한 번 더 해볼까요? 함수 이름을 2번 부를게요. 하고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모듈 한양 2번 됐죠. 왜? 우리가 이 함수를 2번 불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학생분들께서 많이 어색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어떤 순서로 동작이 되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다른 코드 한 줄을 넣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헬로 하나 넣을게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요. 먼저 위에 주석이네. 주석은 실행이 아니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함수 정의. 이런 first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네. 이건 실행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첫 번째 줄, first 함수가 호출이 됐네.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얘가 실행, 뭐가 실행? 프린트 한양 실행됐습니다. 얘가 실행되는 자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양. 제가 이 first라는 함수는 모니터에 한양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하는 함수로 정의했으니까요. 그럼 이 함수 호출이 끝났죠. 이 함수가 동작하는 게 끝났죠. 그 다음 줄 프린트 헬로. 그 다음에는 얘를 실행을 아직 안 했군요. run 모듈. 한양, 헬로, 한양 이렇게 나왔네요. 한양, 헬로, 한양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해가 조금씩 되시나요? 이것은 함수 정의.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함수 호출. 함수의 이름을 써주는 것을 함수 호출이라고 불렀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 경우에는 ABC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 있죠. 이 함수는 무슨 기능을 하죠? 헬로라는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함수네요. ABC 호출. 그렇다면 모니터에 헬로 출력. 얘 끝났죠. 프린트 월드 출력. 그 다음에 ABC 호출. 헬로 출력. 헬로니까요. 프린트 파이썬 출력. 이 끝났으니까 또 다음 줄 ABC 헬로 프린트 프로그래밍. 여러분 위에서부터 한 줄씩 내려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에러가 났다면 절대 밑줄로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실 때는 위에서 한 줄 한 줄씩 보시는 게 훨씬 보기도 편하죠. 이번에는요, 매개 변수를 볼 텐데요. 아까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함수 외부에서, 즉, 이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함수 외부는 어디겠어요? 이런 부분이겠죠. 함수 외부에서 함수로 호출할 때 함수로 입력되는 값을 받는 변수 또는 함수로 전달되는 값을 받는 변수, 외부와 매개가 된다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부르죠. 매개 변수는 여러분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무슨 이름이었죠? first라는 함수도 매개 변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매개 변수는요,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매개 변수 이름을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매개니까는 M,
매개 변수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써먹어 볼까요? 한번 함수에 한 줄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프린트 m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매개 변수 값을 모니터에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줄 더 넣어 볼까요? 프린트 이번에는 파이썬 한번 해볼게요. 하고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run 모듈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정의할 때 이 함수는 매개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했죠. 이 매개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한번 그렇다면 여기다 뭐 넣어볼까요? 10 넣어볼까요? 그리고 밑에 줄 여기에는 뭐 넣을까요? 이번에는 99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run 모듈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오네요. 좀 내려서 한양 10 이렇게 나오죠. 한양 출력. 왜? 여기서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호출하면은 이 firs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되는데 매개 변수 안에 10이라는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m이라는 변수 안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변수니까요. 프린트 한양 그 다음에 프린트 m 하면 m 안에는 지금 현재 무슨 값이 들어있어요? 10이 들어있죠. 제가 10을 전달해 줬으니까 m 안에는 10이 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0 출력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파이썬 출력 그 다음에 헬로를 출력했네요. 헬로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first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번에 99를 전달했네요. 그럼 m이라는 매개 변수에는요 99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프린트 한양, 프린트 99, 프린트 파이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잘 나왔죠? 여러분 이게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여기 어디 갔죠?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 두 개 만들게요. m, n 이렇게 매개 변수 두 개 넣을게요. 그러고서 프린트 m 더하기 n 이렇게 해볼까요? 덧셈을 해주네요. 그러면은 매개 변수가 두 개니까는 한번 다시 그냥 여기서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죠? 또 에러가 나죠. 왜?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값을 하나만 넣어줬죠. 인수를 하나만 넣어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넣어야 되겠죠. 왜? 그 함수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20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넣을까요? 101 넣으면 200이 나오려나? 한번 run 모듈 이러면은 잘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 문자열인데 여기에 이렇게 뭔가 좀 극단적으로 뭔가 보이게 run 모듈 이렇게 잘 나오네요. 처음에 first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10, 20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걸 인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수 값들은 이렇게 차례대로 m, n 물론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다면 물론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그러면 m 안에는 10, n 안에는 20이 들어가 있고요. 한양을 출력, 그 다음에 프린트 10 더하기 20은 뭐죠? 30 출력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프린트 파이썬 해서 파이썬 출력됐습니다. 그리고서 요거 한 줄 그냥 제가 쳐준 거 나오고 그리고서 또 호출이 됐네요. 이번에는 99랑 101을 넣어줬으니까 m 안에는 99, n 안에는 101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여러분? 간단하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 abc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가 n이랑 m이 있고요.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s에 대입을 한 뒤에 s를 출력해주는 함수네요. abc를 호출하면서 3, 4 넣어줬죠. 그러면은 3을 n이 받고 4를 m이 받아서 7을 프린트 해주는 겁니다. 그럼 7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ABC 75, ABC 89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만 더 이해하시면 함수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함수의 정의와 정의는 아시죠? 반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함수에서 함수가 호출된 자리로 함수가 호출된 자리, 함수의 이름이 써져 있는 자리겠죠. 이 자리로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리턴은요, 이제 리턴이란 말도 쓰고 반환이라는 말도 쓸 거예요. 리턴이랑 반환, 여러분 같은 말이죠. 리턴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리턴이라는 것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리턴문이라는 것은 하나. 여기서 제가 두 개를 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리턴 두 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리턴은 무조건 한 개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반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많이들 이 부분에서 의아해 하십니다. 이번에 자세히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코드를 보기 위해서 요거 밑에 이런 거는 조금 없애도록 할게요. 프린트 한양은 넣을게요. 그래도 이 함수가 호출되었다는 것은 알게. 이번에는요. 프린트가 아니고요. 리턴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로가 있으면 왠지 여러분들이 의미가 생길까봐. 함수 호출 여기까지 잘 됐네요. 일단 run 모듈 그래서 실행을 하면요. 한양 출력되고 덧셈 출력되고 한양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리턴을 했는데 도대체 리턴이 뭐지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 적겠습니다. 리턴은 함수가 호출된 자리로 값을 돌려주는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턴은 함수가 호출된 자리로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이랑 20 그러면은 m 안에는 10, n 안에는 20 여기 아시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한양이 출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턴 이제 돌려줄 거예요. 10 더하기 20은 뭐죠? 30이죠. 30을 어디로 리턴해줘요? 호출된 자리, 그 자리가 어디죠? 바로 이 자리죠. 그럼 이 자리에 값이 뭐가 오죠? 30,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30 이렇게 오는 것과 같습니다. 30이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있나요? 아니죠. 그냥 30이 온 것 뿐이고 이것을 뭐 프린트 해주는 게 아니죠. 한번 그렇다면 이 자리에 리턴이 된다고 했으니까는 앞에다가 어떠한 변수 하나를 넣어 볼게요. 변수 이름 돌려받는 값, 리턴되는 값을 돌려받는 num이라는 변수,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 num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30이라는 값이 이 자리로 반환이 되면요. 30이 어디로 들어가요? num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num 안에는 30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에 줄에 한 줄 추가해 볼까요? 보기 편하게 프린트 num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실행 run 모듈 보세요. 여러분 조금 뭐가 달라졌죠? 일단 함수 정의되어 있네. 넘어가고 num 안에 오른쪽 값을 대입을 해야겠네. 오른쪽 값을 보니까 함수가 호출이 되어 있네. 그러면은 그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러면은 매개 변수 안에 10, 2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호출돼서 실행을 하니까요. 프린트 한양 출력 예쁘게 나오죠. 리턴 10 더하기 20 하면은 30 하면은 30이라는 값을 어디로 돌려줘요? 이 자리로 오죠. 32. 그러면 30이 어디로 들어가죠? num 안에 들어가고요. 이제 프린트 num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게 함수의 호출과 반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프린트 이제 요게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는 또 이 함수가 호출이 됐는데요. 99, 101을 넣어주면서 이번에도 리턴이 되었지만 또 프린트를 안 해줬죠.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요. 프린트 이제 괄호 안의 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괄호 안을 보니까 함수가 호출되어 있네. 그 함수로 가야지 하면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리턴 99 더하기 101을 하면 뭐죠? 200이 리턴이 되는데 그게 어디로 리턴돼요? 이 자리로 리턴이 되니까 프린트 200을 해준 겁니다.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이 경우하고 프린트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냥 프린트를 해주는 경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경우에는 딱히 달라 보이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어떠한 복잡한 연산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 다른 밑에서 다른 코드들에서 이 결과를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냥 모니터에 출력해 주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를 구할까요? 이진수를 구하는 함수. 여러분 이진수 아시죠? 101010 이진수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그걸 구해줘서 밑으로 전해준다면 그걸 뭐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고 가령 이 경우에 num이라는 변수 안에 이 리턴되는 값이 들어있죠. 즉 30이 들어있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쓸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또 이번에는 변수 이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뭐라고 할까요? num2로 할까요? num1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또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호출할 건데 이번에는 num 값을 그냥 쓸 거예요.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린트 num2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번에는 num을 넣어줬죠. 이 num은 뭐죠? 이 함수에서 리턴된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즉, 이 함수의 결과값을 가지고 밑에서 다른 코드에서 얘를 사용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볼게요. 먼저 num 함수 호출 10, 20 들어가고 프린트 한양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리턴 30 그러면은 30이 이 자리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30 여기 30 그 다음에 프린트 이 줄 출력 그 다음에 num 이 안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호출이 됐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 인수로 num이랑 100을 넣어줬네요. num은 위에서 받은 결과값이죠. 이 값을 30이죠. 그리고 100 그러면은 30, 100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한양 출력 리턴 130이 되나요? 그러면 130을 리턴 해줍니다. 그럼 130이 이 자리로 오게 되겠고요. 130을 num 이 안으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130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잘 나오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함수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복잡해 하시는 함수는 이게 다예요. 그냥 이 함수의 호출, 반환, 그리고 또 뭐 배웠죠? 매개 변수. 이것만 잘 이해해 주셔도 여러분들 간단히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이 경우도 보겠습니다. 조금 함수를 설명하는데 조금 말이 길어지죠. 그만큼 여러분들 함수는 이해해 주시는 게 당연히 여러모로 좋죠. 그렇죠? 일단 함수 내부에서 함수가 호출된 자리로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을 리턴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ABC가 호출되면서 죄송합니다. ABC라는 함수가 여기서 호출되면서 3, 4, 3을 n이 받고 4를 m이 받죠. 그럼 S 안에는 7 들어가고 리턴 7 하면은 7이 이 자리로 와서 A 안에 7이 들어가고 프린트 7 해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함수의 실행 순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해서
이 실행 순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함수를 쓰실 때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아무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했지만 아무리 길고 그런 함수라도 나중에 이 프로그램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만 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함수 정의, 마찬가지로 함수 정의, 그 다음에 첫 번째 호출이 됐네요. 3, 4, 리턴 7 하면은 7이 A 안으로 대입, 그쵸? 반환값을 A에 대입, 프린트 A 실행. 이번에는 마이너스 3, 4 그러면은 마이너스 함수로 3, 4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3 빼기 4는 뭐죠? 마이너스 1 리턴. 여기로 와서 A 안에 또 대입, 프린트 A 하니까 7, 마이너스 1 이렇게 잘 예쁘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잠깐 퀴즈. 두 개의 정수를 매개의 변수로 전달받아서 큰 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DEF 큰 수 이렇게 함수 이름을 큰 수로 만들었어요. 그냥 제가 짓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도 함수 이름 지으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함수 이름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 여러분 함수 이름은요 그 함수의 기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함수로 정의해 주시는 게 나중에 사용하시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함수 써봐라고 말하기도 편하고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큰 수라고 함수를 정의했고요. 큰 수 5,2 하면은 5가 이렇게 들어가고 2가 m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큰 수를 반환해 줄 거예요. 큰 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간단히 if만 쓰면 되겠죠? if n이 m보다 크다면 return n 하면 되는 거고 else 그렇지 않다면 m을 리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제가 근데 앞부분에서 리턴문은 한 개까지만 되고 두 개부터는 안 된다. 무조건 하나 또는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요. 뭐 다른 경우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만 있는 경우죠. 왜? 이 if문 중에서 if else문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죠. 무조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을 두 개 썼습니다. 사실 이건 리턴 두 개 쓴 게 아니고 하나만 쓴 거죠. 여러분 아시죠?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요 여러 함수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지금 뭐 했었죠? 함수를 정의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함수 코드를 제가 따로 정의를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내장된 모듈을 파이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준 모듈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아까 뭐 큰 수 함수도 만들었고 이런저런 함수도 만들었는데 그거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많은 함수들이 있고요.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는 곳이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듈.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듈이 있는데 랜덤 모듈, 이 랜덤 모듈이라는 게 있고요. 이 랜덤 모듈 안에는 랜덤, 여러분 랜덤 뭔지 아시죠? 난수 또 혹은 임의의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하죠. 랜덤과 관련된 함수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타임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타임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이 안에는요. 시간과 관련된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매스, 여러분 이건 더 이해하시기 편하겠네요. 이 매스는 무슨 모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듈들을 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곱근 혹은 제곱 또는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을 계산하려고 코드를 짜는데 그것을 코드 짜려면 여러분 그 일일이 공식을 코드로 제가 짜기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 매스 모듈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바로 사인 함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겠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요. 임포트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같이 실행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랜덤 모듈, 대표적으로 랜덤한 값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모듈인데요. 랜덤 모듈은 랜덤.랜드인트, 랜덤.랜덤, 랜덤.초이스 뭐 이렇게는 이거 외에도 꽤 많은 랜덤 함수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우리는 요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랜덤.랜드인트 a, b 하면요. a부터 b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돌려주는 a부터 b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일, 뉴 파일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랜덤.랜드인트 얘를 a부터 b 사이에 랜덤한 정수 1, 10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를 반환해 준대요. 여러분 보이시죠? a부터 b 사이에 랜덤한 정수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반환은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반환은 이 함수가 랜덤.랜드인트 함수가 1부터 10 사이에 랜덤한 값을 하나 임의로 정해서 반환해주면 이 자리에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변수 안에 넣어야겠죠? num이라는 변수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린트 num 하면은 1부터 10 사이에 랜덤한 수를 제가 프린트를 하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모듈을 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점, 정말 여기서 주의점. 우리가 랜덤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랜덤이니까 파일 이름도 랜덤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랜덤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파이썬 내부에서 약간 충돌 같은 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볼까요? 함수라는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죠. 이렇게. 그렇다면 잠시만요. 그렇다면 왜 에러가 났을까요? 이 랜덤이 뭔지 모르겠대요. 왜? 이 랜덤.랜드인트라는 이 함수는 1부터 10 사이에 난수를 생성해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아까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랜덤 모듈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스 코드 안에 랜덤 모듈을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코드 윗부분에 임포트 뭐죠? 뭐 가져오다 수입하다 이런 뜻인가요? 여기에다가 무슨 모듈이었죠? 랜덤 모듈이죠. 랜덤 이렇게 하면은 이 랜덤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랜덤.랜드인트 함수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run 모듈 확인. 그래서 O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는 랜덤한 값을, 랜덤한 정수를 랜덤.랜드인트라는 함수로 아주 간단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랜덤.랜드인트도 봤고요. 그 외에 랜덤.랜덤 0부터 1 사이의 실수를 반환 랜덤.초이스는요. 리스트 내부의 요소를 하나 무작위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랜덤하게 하나를 가져오는 거를 랜덤.초이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랜덤.유니폼 이러면은요. 이 사이에 실수를, 소수점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요. 랜덤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된다고 써 있죠. 우리가 랜덤.랜드인트 이렇게 1,20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랜덤.랜드인트 1,10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랜덤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다가 항상 임포트 랜덤 해서 이 해당 모듈을 임포트 시켜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랜덤.랜드인트 10,5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납니다. 왜? 이 랜덤.랜드인트는요.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이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까지 중에서 랜덤한 정수를 하나 반환해주는 함수인데요. 잠시만요. 근데 지금 보면 앞에 10이 더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고요. 아래의 경우 중에서 뭘 볼까요? 랜덤.랜드인트 1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옵니다. 왜? 이 random.landint라는 함수는요, 매개 변수가 2개를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수의 사용법에 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러면은 당연히 그 전에 import random.landint 1,100 하면은 그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n 안에 넣고요. 1부터 100까지의 무작위로 선택된 값은 뭐 해서 이렇게 잘 나오죠.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한번 같이 코드를 짜보고 실행해 보세요. random.choice도 얘는 리스트 안에 원소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값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제가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어. 제가 오늘 무슨 색을 골라야 할까? 그러면은 그냥 random.choice를 이용해서 이 리스트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냥. 그쵸? 다시 이렇게 random.choice 하면요. 다시 요 컬러는 뭐죠? 이 리스트의 이름이었죠. 그러면은 이 리스트의 값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반환해 줍니다. 레드, 얘가 걸렸네요. 이번에는 random.choice를 안 쓰고 리스트 안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방법을 볼까요? 여러분, 리스트는요, 어떻게 구분 짓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나를 고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컬러라는 리스트가 있으면 컬러 안에는 블랙, 레드, 화이트, 블루, 그린이 있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린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쓴다면 컬러 4가 되겠죠. 여기다 써볼까요? 컬러 4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스트 안에서 하나의 랜덤한 값을 찾고 싶으면은 요 인덱스 값을 랜덤하게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random.landint 0부터 해서 len 뭐였죠? 리스트의 길이죠. 길이는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5가 되니까요. 사실 이게 잘못됐군요. 4까지 돼야 되니까 이게 여기 이게 그림 파일이라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붙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러면 0부터 5까지 가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다. 왜? 이러면 0부터 5가 되니까. 왜 5예요? 이 리스트의 길이가 5니까. 그렇죠? 왜? 근데 리스트의 인덱스는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4까지 끝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아시겠죠? 이번에는 타임 모듈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mport time을 먼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time.sleep 하고 뭐 하면요. 3 쓰면요. 3초 동안 코드를 정지시켜라. 이겁니다. 이것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같이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걸 그냥 지우고 import time 이렇게 한 다음에 print hello 하고서 time.sleep 몇 초 자라고 할까요? 몇 초 자라고 print world 하면요 run 모듈 그러면은 hello 월드 이렇게 2초간 쉬고서 나왔죠. 이렇게 타임.슬립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기에 수학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매스 모듈이 있죠. 매스 모듈이 있고 이 안에는 이거 외에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예요? 이거는 제곱근 계산이죠. 제곱근 계산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근데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게 뭐냐면요. 그럼 이렇게 모듈도 많고 함수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써야 하나 어떻게 그걸 다 알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시면서 제가 어떤 특정한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금방 정말 많은 코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되게 그거 걱정했거든요. 겁나고. 그런데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 그런 해당 모듈과 코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함수 챕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딕셔너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스트 우리가 배웠었죠. 리스트는 어떻게 썼죠?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 딕셔너리라는 것은요, 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키는 키 있죠, 키. 우리가 어떠한 키값 모를 때 키를 기반으로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즉, 키와 값이라는 것으로 짝으로 갖는 자료형입니다. 말 그대로 딕셔너리, 사전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네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카, 자동차,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된 것. 스쿨,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해해 주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딕셔너리 이름, 변수 이름처럼, 리스트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지어주시면 되고요. 리스트에서는 대괄호를 썼었죠. 대괄호. 근데 이 딕셔너리는요. 이렇게 중괄호를 써주시고 중괄호를 닫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키와 값으로 구분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콜론을 써주시면 되고요. 컴마로 구분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름으로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닫고 해서 name이라는 키는 이렇게 잡이라는 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이 딕셔너리를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아직까지 조금 어색하시죠?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처럼 딕셔너리 뒤에 대괄호를 입력하고 내부에 인덱스처럼 입력. 여러분, 이 소리는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리스트는요. 인덱스를 가지고 썼었잖아요. 보시면 이 딕셔너리가 있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프린트 딕셔너리 출력 프린트 딕셔너리에서 name이라는 키값을 출력했더니 해당 값을 출력을 해줬죠. 프린트 이 딕셔너리에 잡이라는 키값을 넣어줬더니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시죠? 너무 간단해서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 리스트는 인덱스를 썼지만 딕셔너리는 키값을 쓴다. 그리고 키값을 쓰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또 딕셔너리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네임 한양농구팀, 타입 뭐 농구팀이죠. 그렇죠? 멤버는 누구누구누구, 장소는 성동구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프린트 딕셔너리를 하게 되면 이 딕셔너리 안에 내용들이 다 출력이 되고요. 이 중에서 딕셔너리 키에 맞는 요소를 출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린트 이거는요. 그냥 여기에 출력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러고서 딕셔너리에 name이라는 키값을 넣었더니 해당하는 값인 한양농구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타입은 딕셔너리 타입 해당하는 키값을 넣었더니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거는 미리 띄워놓고 제가 여기다 그냥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딕셔너리 하고서 무슨 딕셔너리 만들까요? 영어 사전 만들어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 자동차죠. 카는 한글로 자동차 그리고 컴마 또 뭐가 있죠? 영어 스쿨은 뭐죠? 한국말로 하면은 학교. 순간 생각 안 났네요. 그러고서 이번에 또 영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네임 해볼까요? 그냥 네임은 영어로 뭐죠? 이름이죠? 그쵸? 중괄호 닫고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딕셔너리
리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딕셔너리가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딕셔너리 안에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요? 자동차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운표를 빠뜨렸죠? 이번엔 제대로 나왔네요. 그쵸? 처음에 딕셔너리를 출력했고 프린트 딕셔너리에 카는 뭐지? 하고 출력을 했더니 자동차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 줬네요. 여러분, 말 그대로 사전이죠. 지금은 사전처럼 사용할 수가 있네요. 계속 또 해볼까요? 스쿨까지 해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를 복사 프린트 이렇게 순간 여기 지금 전원이 나가서요. 스콜 하고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또 오타가 있었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순간 이게 전원이 나가서요. 제가 당황했네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자동차 학교 예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이어서 딕셔너리의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여러분 딕셔너리에 맞는 값은 출력하는 법을 배웠고요. 딕셔너리의 값을 변경하는 것도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 맞죠? 딕셔너리 맞죠? 자꾸 헷갈리네요. 여기에 네임이라는 키에 안에 들어있는 값은 뭐죠? 지금 현재 이름이죠.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성명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래서 프린트 딕셔너리 하겠습니다. 런 모듈 이렇게 잘 나오죠? 보시면 처음에 딕셔너리 출력했더니 자동차, 스쿨, 학교, 네임, 이름 이렇게 나왔고요. 딕셔너리 해서 자동차, 딕셔너리 스쿨 해당하는 학교, 그리고 딕셔너리 네임 요 네임이라는 키 안에 있는 값을 바꿀 때는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쓴 다음에 성명 이렇게 제가 대입을 했더니 딕셔너리 안에 값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름에서 성명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딕셔너리 이렇게 자료 정리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리스트처럼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자료를 가진 리스트를 갖는 키는 인덱스를 지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리스트 안에 키 안에 있는 값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이게 리스트죠. 리스트.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콤마에서 뭐 할까요? 과일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과일이라는 키 안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뭐 만들까요? 사과, 바나나, 또 오렌지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딕셔너리 안에 이런 리스트들로 이루어진 값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프린트 딕셔너리 여기서 자꾸 제가 오타가 나는군요. 딕셔너리 안에
과일이었죠. fruit. 그리고 거기에 2번째를 한번 찍어 볼게요. 2번째. 됐습니다. 실행. 됐습니다. 잘 되네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딕셔너리에서 여기서 프린트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프린트 딕셔너리의 푸릇의 2번째, 프린트 딕셔너리의 푸릇의 2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에서 오렌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딕셔너리도 재밌죠? 나름 쓰다 보면 재밌습니다. 딕셔너리. 그렇죠? 새로운 키와 값을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실습하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냥 키를 쓰시고 값을 써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제가 아까 추가한 거는 이 안에 내용이 있지만 이 밑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었네요. 지금 딕셔너리 안에는 로케이션까지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연락처, 순위 이렇게 추가를 하고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리스트 안에 값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값을 제거하려면 del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del 딕셔너리 순위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del 하게 되면요. 요 순위라는 여기서 지금 순위라는 키를 추가해서 1이라고 값을 넣어놨는데요. del 키워드를 사용하시면요. del 딕셔너리 순위 하면요. 순위라는 키와 해당하는 값을 삭제하는 겁니다. 딕셔너리 값을 제거할 때는요. del 키워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in 키워드는요. 딕셔너리 안에 내부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true, false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튜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요. 리스트와 비슷한 자료형인데요. 함수와 함께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간단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요. 굉장히 사용하기도 쉽고 용도도 편하고 아주 유용한데요. 근데 리스트와 다른 점은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원소를 바꿀 수가 있었죠. 추가도 가능했고. 근데 튜플은 원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코드를 잠깐 보면요. 여기 이 리스트 10, 20, 30 이거는 뭐죠? 리스트죠. 왜? 이렇게 대괄호로 만들었으니까. 그쵸? 튜플은요. 이거 소괄호죠. 소괄호. 이렇게 소괄호로 10, 20, 30 이렇게 해서 튜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요 튜플의 이름은 제가 그냥 지은 이름이고요. 변수 이름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리스트 10, 20, 30 이렇게 잘 나왔고요. 튜플 이렇게 10, 20, 30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튜플 만들기 아주 간단하죠. 튜플은 기본 사용할 때도요. 리스트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만드실 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튜플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대괄호 이렇게 사용해서 리스트처럼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도 가능한데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리스트도 이 방법이 가능하긴 한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렇게도 가능하네. 저렇게 특별하게 사용이 가능하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튜플로 이 과정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튜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이게 튜플로 만들어지는데요. 앞에도 같은 형태의 튜플로 만들어지고 이 안에 변수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되면요. 30이 x로 들어가게 되고요. y 안에는 40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num1 하면은 10 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튜플도 이렇게 프린트 x, 프린트 y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30, 40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괄호를 생략해도요. 튜플로 인식을 합니다.
편리해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TUP1이라는 튜플을 만들고 싶어서 원래 소괄호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소괄호를 생략을 해도 알아서 이렇게 컴마를 하면은 이건 튜플이구나 하고 파이썬이 인식을 해줍니다. 프린트 괄호가 없이 만든 튜플 출력. 그래서 괄호가 없이 만든 튜플 출력 이렇게 나오죠. 프린트 이 튜플 그러면 전체가 다 출력이 되는 과정이고요. 튜플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괄호가 없이 이렇게 변수의 값을 직접 할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굉장히 눈으로 보기에도 직관적이고 사용하기도 편리하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편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프린트 괄호 없이 만든 튜플을 이용한 변수를 할당. 그러면은 x 안에는 10, y 안에는 20, z 안에는 30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튜플 어렵지 않죠? 튜플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변수의 값을 우리가 교환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값을 교환했었나요? 변수의 값을 교환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있고 B라는 변수에 2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 출력, B 출력 하면은 A 안에는 10, B 안에는 20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A라는 변수가 있고요. B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 안에 10 넣고요. B 안에 20을 넣었어요. 이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A는 B 이렇게 해버리면 B 안에 있는 값을 A에 대입해라. 그러면 A가 가지고 있었던 10은 어떻게 돼요? 그냥 덮어 씌워져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른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다른 변수, C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그러면은 A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C에 넣고 B 안에 있는 값을 A에 넣고 그쵸? 그럼 C 안에 있는 값을 B에 넣고 하게 되면은 A와 B 안에 있는 값이 교환이 되겠죠. 그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튜플을 이용해서 값을 교환해 볼게요. 일단 튜플을 먼저 만들 때 이렇게 하면 A 안에 10, B 안에 20이 다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A는 10, B는 20 출력했습니다. 그 밑에 또다시 튜플을 이용해서 A, B, B, A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B 안에 있는 값을 A에 넣고요. A 안에 들어있는 값을 B 안에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짧게 코드가 간략해집니다. 함수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턴되는 값은 하나밖에 안 되죠. 리턴은 무조건 한 개 또는 없다. 그렇죠? 두 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튜플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하고 상당히 많이 쓰여요. 여기 함수라는 함수를 정의해 놨고요.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기. 리턴 10, 20, 30 리턴하면요. 이 함수는 이 값을 리턴 받죠. 그러면 10, 20, 30 이렇게 올 텐데요. 그 값이 num1, num2, num3 이렇게 차례대로 할당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편리한 방법이라서 튜플은 파이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파이썬에서만 있는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튜플도 잘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는 3 마지막이고 마지막 과정 파일 처리입니다. 파일 처리, 그러니까 즉 파일을 열고 닫고 뭐 이렇게 파일을 쓰고 하는 과정을 다 파일 처리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파일로서 저장하거나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 전에 이 파일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PPT 이것도 뭐예요? 파일이죠. 파일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파일 아니면 뭐 한글 파일 이런 파일들 그런 게 전부 다 파일이죠. 우리 컴퓨터는 우리 프로그램은 실행을 하고 나면은 없어지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파일로 저장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겠죠. 즉 여기서 저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여기 프로그램,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키보드라고 할까요? 키보드로부터 프로그램으로 값을 입력받아서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했었잖아요. 모니터. 근데 파일로부터 프로그램에서부터 읽어서 또 파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파일로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 전에 스트림이라는 용어를 먼저 볼 텐데요. 스트림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랑 프로그램의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 있죠? 뭐 어디 하드 드라이브, 뭐 SSD 이런 데이터와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코드를 짰잖아요. 소스 코드,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프로그램과 그런 데이터 간의 길을 나타내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파일로 흐르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쓰는 게 오픈이고요. 닫을 때 쓰는 게 클로즈입니다. 파일 처리를 하시려면요. 일단 파일을 열기, 즉 오픈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생소하고 그동안 우리가 코드만 짜봤지 파일로서 만들어 보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한번 제가 같이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쉬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보세요.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고 파일을 읽거나 그러니까 파일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즈를 이용해서 그 파일을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픈이랑 클로즈 함수를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오픈 함수는요, 이 괄호 안에, 즉 여기 매개 변수 이쪽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파일 경로 그리고 파일 이름 이런 게 들어가고요. 모드,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읽을 건가, 쓸 건가, 추가할 건가, 이런 등등의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접 같이 보면은 아주 간단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파일을 열고 텍스트를 쓸 때 write 함수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같이 해보면, 제가 아까 전에 이 챕터 3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린 적 있죠? 예, 요게 지금 파일을 열 때는 오픈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파일을 열 때는 오픈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파일 경로인데 경로를 안 써주게 되면요, 현재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공간 있죠. 저희가 파일에 save as에서 여기가 저장하는 공간에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파일이. 일단 현재 text01.txt 파일을 쓰기 모드로 write죠. 쓰기 모드로 열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test01.txt 파일, 이 파일이 그 해당 폴더 안에 없다면요, 이 파일을 새롭게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쓰기 모드로, 그러고서 파일에 텍스트를 쓰기, 그러면은 write를 이용해서 쓸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오픈 test01.txt 파일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나오지만, 잠시만요. 그쵸, 여기 파일 객체라고 나왔는데요. 파일 객체란 변수,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변수예요. 변수에다가 우리가 오픈한 파일을 담아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니까 그냥 보시면 오픈, 이제 test01. 텍스트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어서 이 F 변수처럼,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변수 이름을 F 변수라고 쓴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이 변수에다가 제가 이 파일을 열어서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F 변수 .write 하게 되면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현재 그 변수, 즉 그 파일에다가 쓰라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F 변수 .close에서 닫아주는 겁니다. 얘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run 모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끝났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파일을
오픈했죠. 쓰기 모드로 오픈했어요. 물론 아직 이걸 실행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해당 폴더에는 이 파일이 없으니까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서 write 안녕하세요. 해당 파일에다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쓰고 닫았습니다. 그럼 해당 폴더를 제가 보겠습니다. 해당 폴더인데요. 여기 보시면 test01.txt 파일이 만들어졌죠. 텍스트 문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제가 열어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간단하죠? 또 한번 좀 더 다르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해놓고 또 무슨 파이썬 크래시가 끝나갑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을 실행해 볼게요. run 모듈. 그렇죠. 실행은 됐죠. 그러면은 해당 폴더로 가서 그 문서를 열면요.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재밌죠? 안녕하세요. 파이썬 크래시가 끝나갑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파일을 열고 여기서 파일의 내용을 쓰고 여기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계속 나가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파일을 읽는 건데요. 파일을 읽을 때는요, 그 변수 .read 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수, 그냥 A라는 변수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변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파일명이 뭐였죠? test01.txt였습니다. 다운표.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모드로 열까요? 읽기 모드. 읽기 모드 할 때는 read에 R 쓰시면 되는 거고요. 변수에다가 이번에는 무슨 변수를 만들까요? 읽어드린 변수. 뭐 그냥 변수 하겠습니다. 변수에다가 A를 A.read. A는 뭐죠? 이 파일 변수죠. 제가 파일을 열어서 읽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A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그 A라는 변수에 A.read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변수라는 변수에 넣었죠. 말이 꼬이네요. 하고 나서 뭐 출력하면 되죠? 변수. 여러분, 일부러 조금씩 풀어서 만들고 있어요. run 모듈. 그러면은 여기에 뭐라고 하죠? F 변수. 이 실행을 하면요. 안녕하세요. 파이썬 크래시가 끝나갑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재밌죠? 또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제가 한번 여기다 또 뭐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로써 여러분은 파이썬의 문법을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요거까지 해볼까요? 하고서 닫으면 저장을 하라고 하죠. 저장했으면 파일 안에 내용이 바뀌었죠. 그러고서 아까 해당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읽어볼까요?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해당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run 모듈. 그쵸? 여러분, 간단하죠? 이게 해당 파일에 제가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었죠? 그쵸? 간단합니다. 읽기 모드로 써봤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파일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를 파일에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A라는 모드. A. 여러분, A라 하면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리스트를 배울 때 리스트에서 값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죠? 뭐뭐.append 이게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의 그 append의 A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파일을 오픈할 건데 무슨 파일? test01.txt 파일을 오픈할 건데 무슨 모드? 아까는 여기 쓰기 모드, 읽기 모드였는데 이번에는 추가 모드로 하겠습니다. 추가 모드로 열어서 파일 변수에 담고서 쓰는 겁니다. 뭘 쓸 거예요?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내용을 친 다음에 파일을 닫으면 파일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이건가요? 아이고.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한번 다시 오픈. 이번에는 수정 A 추가 모드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여기다 뭘 추가할까요? 코드에서 추가합니다. 여기 제가 코드에서 추가하는 내용을 이 test01.txt 파일에 추가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f 변수 좀 또 쓸까요? 뭘 쓸까요? 이번엔 추가 모드입니다. 하고 입니다. 하고서 얘를 실행 됐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해당 폴더로 제가 가서 보면 해당 폴더로 와서 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01 다시 열면은 여기 있습니다. 코드에서 추가합니다. 추가 모드입니다. 추가가 됐죠.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파일 처리 부분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 컴퓨터에 이 파일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처음 해볼 때는 정말 재밌어요. 저도 재밌었고 처음 해볼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재밌습니다. 그럼 앞에서 만든 test01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었죠. 이 파일을 이용해서 test02라는 파일로 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est01이라는 텍스트 파일은 있죠. 거기에서 읽어서 test02라는 파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test01을 읽기 모드로 열어서 test01을 읽기 모드로 열어서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test01을 쓰기 모드로 열어서 또 다른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변수에서 이 변수 읽어오는 그 파일 변수에서 읽어들여서 s라는 변수에 넣고 이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test02 파일 변수에다가 쓰는 거예요. 뭘 써? 이 s 읽어들여온 걸 s 얘를 쓰면 되겠죠. 그러고서 클로즈 하게 되면은 드디어 파일 처리입니다. 뭐 이게 이대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잠시만요. 어디 갔죠? 일단은 이거 말고 이것도 끄고 이건가요? 그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얘를 실행. 그쵸? 됐죠? 간단하네요. 얘를 조금 활용을 해서 test01이라는 파일을 읽기 모드로 열고 B라는 변수에다가 오픈 하고서 test02라는 파일로 파일.txt 여러분 이 확장자명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쓰기 모드를 열고서 여기서처럼 S로 할게요. S는 A.read 그죠? read 하고서 이번에는 또 아니죠. B.write 그래서 뭘 써요? 그쵸? 여러분 조금 이게 지금 변수를 제가 좀 짧게 썼더니 더 이해가 편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는 지우고 A.close 마지막으로 B.close 이렇게 하면은 run 모듈 확인 예 실행이 됐고요. 한번 해당 폴더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test02가 만들어졌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원래 만들었던 test01 텍스트 파일이고요. test02 똑같이 복사가 됐네요. 그렇죠? 즉
여기 테스트 01에서 읽기 모드로 가져와서 얘는 쓰기 모드로 열고, 그렇죠? 읽고 읽은 거를 여기다가 쓰고 마지막으로 닫아 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재밌고 간단합니다, 파일 처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찾는 파일의 이름과 복사할 파일의 이름을 입력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 이거 뭐 앞에 한 거 응용이에요. 찾는 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인풋 받았죠. 제가 테스트 01.txt 파일을 찾으려고 쳤습니다. .txt 이거 반드시 쳐주시고요. 복사할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제가 복사본.txt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찾으려는 이름은 읽기 모드로 열고, 이제 복사할 파일의 이름은 쓰기 모드로 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읽고 그 읽은 걸 쓰고. 여러분 간단하죠? 이렇게 파이썬 크래시 챕터 3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챕터 1에서는 저희가 헬로 월드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법을 보았고요. 조건문까지 배웠습니다. 챕터 2에서는요. 반복문 그리고 리스트를 봤고요. 챕터 3에서는 조금 길었는데요. 함수, 딕셔너리, 튜플, 파일 처리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었지만 이렇게 챕터 3까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주셨다면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은 다 배우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파이썬 크래시 챕터 3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